저희가 이제 어제 과제를 하나 드렸어요. 칼크라는 클래스를 만들 건데 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했죠. 칼크라는 어플리케이션.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건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하는 일을 10번, 그죠? 거듭 제곱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라고 했어요. 일을 10번 거듭 제곱하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주석 실행 안 되는 것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요 과제만 금방 해드리고, 자, 그래서 이름은 이제 calculator의 calc 이렇게 하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쓰실 때 요거를 이제 소문자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명은 이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이건 이제 영어를 쓰는 문법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명사를 쓸 때는 보통 시작을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대명사를 시작할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칼크라는 것이 뭐다? 대명사로서 어떤 역할을 갖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소문자로 썼지만 동작은 되죠. 동작은 되지만 이건 이제 개발자들 간의 약속 또는 이제 자바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쓰자라고 구두로 약속해 놓은 거라서 같이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칼크라고 하는 클래스, 그죠? 그럼 이제 이 친구는 문서의 이름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안 알려드렸는데, 자, 요거는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자, 이 문서가 이제 문서화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는 외부에서 import, 나중에 배워볼 건데,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다라는 의미로 public이라고 붙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지워놓고요. 그렇죠? 여튼 우리가 이렇게 calc 클래스라고 하면 이 친구도 문서 이름이 calc.java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를 어떻게 문서 이름을 자, 녹화를 잘하고 있죠. calc.java 그렇죠? 이게 파일 형식도 모든 파일 이렇게 해서 자바라는 형식을 갖도록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이름이 요거랑 같다 이런 거죠, 그렇죠? 요 이름이 요거랑 같다. 그리고 이제 이 자바가 우리가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누가 자바 머신이 자바 실행한 엔진이 자, 이 친구를 읽기 좋게 변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서가 실제로 클래스라는 확장자를 갖게 돼요. 여기 보면 이제 헬로라는 자바를 우리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컴파일이라는 방금 이제 이 친구를 읽기 쉽게 바꾸는 걸 컴파일이라고 했습니다.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클래스가 됩니다. 요거를 실행하는 거였죠. 이건 이제 우리가 사람이 보기 좋도록 작성한 코드고, 그다음에 이건 실제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클래스 칼크, 아이고 죄송합니다. 클래스 칼크 여기도 어떻게 해요? 클래스 죄송해요. 칼크 클래스가 되겠죠. 그렇죠? 칼크 클래스. 칼크 클래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실제로 클래스가 될 건데 처음에는 자바라는 문서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 저장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이제 실행이 안 돼요. 자바는 규칙이 있어서 이 클래스 안에 꼭 중괄호로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 놓고 자, 나는 어플리케이션이야 라고 해서 메인 함수라는 걸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소괄호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 부릅니다. 소괄호가 있는 거 함수. 이름도 말 그대로 메인이죠. 그렇죠? 메인. 근데 이제 이 메인은 그냥 쓰면 안 되고 이 앞에 약속으로 public이라는 걸 써주고 public void static void 하죠. 그렇죠?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요거 이제 저희가 배워볼 건데 이 함수를 쓸 때 규칙이에요. public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함수다.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개방된 함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static은 이 메인이 실행될 때 저장되어 있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위치를 static이라는 메모리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는 크게 힙이라는 메모리랑
스태틱이란 메모리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생각해보고 그냥 듣기만 해보면 돼요. 이게 실행되려면 메모리가 필요한데 스태틱이라고 하는 구분된 메모리에서 실행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oid라는 게 있는데 함수는 모든 함수, 이렇게 소괄호가 있는 모든 함수는 실행 시 반환을 합니다. 무언가 반환하는데 이 void라는 거는 반환되는 게 없어 라는 뜻이에요. 난 이거 실행됐을 때 반환되는 게 없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내가 쓰라고 한 거는 출력을 하라 그랬어요. 자, 출력은 이 calc라는 것을 우리가 콘솔 창에서 실행을 하잖아요. 터미널에서 실행을 하면 그 터미널이 일시적으로 자바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자바가 잠시 그 터미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바가 실행 중인 터미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자바 버추얼 머신이 요 컬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터미널 하나가 자바로 임대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그 터미널에다가 출력을 하라 그랬어요. 그 터미널을 우리가 호출하려면 시스템이라는 것을 호출하면 돼요. 시스템. 이 calc라는 것을 실행하는 터미널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출력을 원할 때는 out이라는 걸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 메인처럼 무언가 이제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밖으로 출력하고 싶으니까 print로 출력을 할 거예요. 자, print. 자, 근데 이제 프린트를 할 때 우리가 다음 칸에 또 한 줄 띄우려고 ln이라는 걸 쓰게 되면 라인갱이라는 걸 합니다. 라인갱은 엔터를 얘기해요. 엔터. 자, 이렇게 엔터.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어제 알려드린 거는 헬로라고 쓰는 걸 알려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한글을 쓰면 깨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깨질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헬로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드린 과제는 뭐였냐면 시스템 out print ln. 자, 2를 어떻게 거듭 제곱을 하려고 했었죠? 2 곱하기 2는 2의 2승이죠. 그렇죠?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 10승. 그렇죠? 이게 1024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요거를 하라고 과제를 드렸고요. 과제의 목표는 뭐였냐면 클래스를 만들어 보는 것, 메인 함수를 작성해 보는 것, 요 소괄호를 잘 닫아 보는 것, 중괄호를 잘 닫아 보는 것, 그 다음에 요 소괄호를 작성해 보는 것. 제가 깜빡해서 또 빼먹은 게 있는데 하여튼 일단 조금 얘기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자열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연산이라는 걸 한번 해보는 것. 요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과제가 될 거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세미콜론을 꼭 찍어야 됩니다. 요거는 약속이에요. 자바는 요 세미콜론으로 나 여기서 한번 끝냈어. 일 한번 끝냈어. 그 다음에 또 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세미콜론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의 규칙 중에 하나가 빠졌는데 여기 보면 메인은 꼭 실행할 때 매개 변수를 받아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string argument. 지금 보면 이제 이 println도 매개 변수, 요걸 매개 변수라 불러요. 자, 문자열인 hello를 받아서 밖으로 출력하죠. 이 print도 어떻게 2를 10번 곱한 것을 출력을 하죠. 마찬가지로 메인도 시작할 때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어요. 주는 방법은 금방 보여드려 볼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어제 드렸던 과제고, 자, 실행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실행도 여러분들이 드렸던 과제의 일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장을 하고, 그렇죠? 저장. 지금 어디에 저장이 돼 있냐면 도큐먼트에 돼 있네요. 도큐먼트. 자, 그래서 이제 터미널에 가서 자, 도큐먼트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할 때는 choose directory. 그다음에 현재 이 계정 솜이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도큐먼트로 이동하면 되겠네요. doc하고 탭 이렇게 하면 도큐먼트. 자, 어제 이제 했던 거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 자, 여기 앞에는 우린데 보이지 않지만 점 슬러시라는 것이 써져 있는 거랑 같다라고 했어요. 자, 점 슬러시. 자, 이건 뭐다? 상대 경로. 자, 내 위치를 기준으로
내 앞에 있는 도큐먼트라는 게 있으면 이동하겠다라는 거예요. 도큐먼트라는 게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 경로를, 루트 경로를 알려드렸어요. 루트 경로. 내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쓰면 제일 상단으로 가서 점이 없이, 그쵸? 맨 상단으로 가서 도큐먼트라는 게 있으면 그걸로 이동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아마 도큐먼트가 제일 상단으로 갔을 때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앞에다가 어떻게 썼어요? 자, 만약에 내가 루트를 쓰고 싶으면 유저스 안에, 그쵸? 솜 안에 도큐먼트로 이동하겠다. 이렇게 하면 루트 경로라고 했습니다. 자, 이동을 했죠, 그쵸?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뒤로 한 칸 이동할 때는 CD하고 한 칸 뒤로. 자, 이거는 현재 그 다음에 내 위치.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한 칸 뒤. 그쵸? 한 칸 더 뒤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점을 찍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더 점점 슬러시. 그쵸? 이런 식으로 두 칸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두 칸 이동. 자, 우리가 루트 경로를 쓰게 되면 좋은 게, 자,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 위치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위로 가기를 하면 이전에 썼던 거를 입력할 수 있어서 위로 가기. 자, 이렇게 밑으로 가게 하면 이후에 썼던 게 뜨죠. 그쵸? 자, 현재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도큐먼트로 가야 되죠. 그쵸? 자, 그래서 루트 경로는 언제 좋다? 내 현재 위치랑 상관없이, 그렇죠? 이동하게 되는 것이 루트 경로의 장점이더라. 자, 여기, 자, 루트 경로 말고 절대 경로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절대 경로는 뭐다? 현재 나의 드라이버 또는 통신의 방식, 이런 것들이 앞에 써져 있으면 그것이 절대 경로가 되더라. 절대 경로는 C 드라이버까지 쓰면 그것이 절대 경로가 되겠죠.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윈도우를 쓰니까 D 드라이버가 있을 수도 있고 E 드라이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절대 경로로 D 드라이버로 이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전 D 드라이버가 없어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여튼 지금 이제 잠시 경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추즈 디렉터로 이동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이제 요 칼크를 칼크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있나 보는 방법은 우리 맥에서는 LS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는 디렉토리에 dir 쓰고 슬러시 l이라고 쓰면 현재 이 디렉토리에 칼크 자바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건 탐색기랑 똑같아요. 그렇죠? 탐색기랑 지금 같은 결과를 내고 있어야죠. 그럼 저희가 이런 거를 왜 배워야 되죠? 자, 이 개발자들은 이걸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 불러요. CLI. 근데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해서 실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웹앱 개발자가 될 건데, 우리가 이제 인계를 할 컴퓨터의 OS가 이렇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이렇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분투라는 OS가 설치된 리눅스 서버를 쓰게 될 건데, 자,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더라. 그래서 연습을 좀 해봤고요. 자, 요거는 calc.java를 이제 컴파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컴파일을 해야지 실행이 됩니다. 컴파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환경 변수로 등록했던 경로에 있는 java-c라고 하는 어플을 쓸 거고요. java-c.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얘는 대문자, 자, 소문자로 저장 안 하고 대문자로 저장했거든요. 보면. 자, 꺼놨나요? 꺼군요. 그렇죠? 지금 보면 대문자로 이렇게 저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디렉터리가 대소문자 구분을 못하죠. 자,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운영체제가 생각보다 대소문자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쓰실 때 나중에 쓰실 때 폴더를 만들 때는 대소문자보다는 소문자로만 작성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배워볼 거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소문자로 되어 있고 얘는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 이유도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일단 대문자니까 calc.java를 컴파일하겠다가 되겠죠. calc.java를 java-c로
자, 우리가 이제 환경 변수로 어제 설치해 놓은 자바 C를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이제 한번 돌아가 보면 무슨 말이냐. 저희가 어제 설치를 자바를 했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 파이스의 자바에 JDK21이라는 걸 설치를 했어요. 보면 bin이라는 폴더에 보면 우리가 사용할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써져 있는 게 어플이죠.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바, 요건 실행하는 거, 자바 C가 컴파일하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항상 쓰실 때 원래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내가 이제 자바 C라고 하면 안 되고, 자바 C라고 하면 안 되고, 앞에다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현재 자바 C가 있는 위치인 프로그램 파이스에 그냥 이렇게 그냥 임시로 해볼게요. 아마 그냥 이렇게 쓸게요. 제가 여기로 요거를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자바 C의 위치가 아이고 복사를 잘못했네요. 자, 다시 복사. 자, 자바 C의 위치가 여기에 안에 여기 안에 자바 C가 있죠. 자, 이걸로 어떻게 calc.java를 실행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너무 귀찮잖아요. 매번 귀찮으니까 이걸 어떻게 여기 지금 빨리 가기 등록한 것처럼 자, 등록을 해 놓는 것이 환경 변수예요. 우리가 패스라고 하는 경로에다 등록한다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시스템 환경 변수라는 걸 검색을 해서 그렇죠? 여기 환경 변수에 들어가서 자, 여기 시스템 변수에서 자, 패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패스. 자, 여기다가 우리가 자, 등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안 보이네요. 여기 있다. 여기 있죠. 그렇죠? 프로그램 파이스에 자바에 JDK21에 bin 이렇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앞에 있는 그 경로를 생략한 거죠. 그렇죠? 생략한 거예요. 자, 그것이 환경 변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거리면서 오류가 없으면 실행되고 그렇죠? 여기에 지금 뭐다? 클래스로 만들어졌어요. 한번 볼게요. 자, 어제 제가 안 열어봤는데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 클래스라는 문서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게 생겨먹었나? 자, 연결 프로그램에 메모장. 자, 보면 이렇게 지금 읽을 수 없는 문서로 되어 있죠? 자, 저렇게 이렇게 읽을 수 없는 문서로 되어 있고요. 몇 개는 읽을 수 있고, 자, 몇 개는 읽을 수 없는 문서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네모네모가 나와 있는 건 이유가 뭐냐면, 문자표의 번호가 달라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 문자들은 다 문자표라는 게 존재해요. 문자표. 예를 들어, J라는 거는 J라는 거는 뭐 80 몇 번, 그다음에 I라는 거는 뭐 82번, 뭐 이런 식으로 다 번호가 있는데, 현재 이 친구들은, 이 친구를 만들 때 썼던 문자표의 번호랑 달라서 이렇게 지금 표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튼, 이것도 이제 문자로 되어 있긴 한데 읽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 뿐이었죠.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작성한 거랑 이게 지금 우리가 작성한 코드고, 그렇죠? 이게 지금 자바가 읽기 좋게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 요걸 우리가 컴파일이라 부릅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문서들이나 또는 이제 자바에 대한 책 또는 설명 같은 걸 보면 여기 이 클래스 파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이너리 코드라고 불러요. 자, 바이너리 코드는 뭐라고 하냐면 0101로 돼 있는 코드. 여러분들 이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매트릭스는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매트릭스 보면 가상세계에 들어가면 전부 다 코드가 0101로 보이죠? 자, 0101로 보이는 이유는 컴퓨터가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CPU에 있는 연산기계가 반도체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다 정기적 신호를 0101로 표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랑 컴퓨터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랑 달라요.
그래서 여튼 컴퓨터는 0101로 된 숫자를 연산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바이너리 코드로 부릅니다. 그럼 이제 이 클래스는 뭐다? 바이너리 코드로 되어 있다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자, 지금 보면 영어가 보이죠, 그렇죠? 영어가 0101로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영어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바이너리 코드, 그러니까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0101로 되어 있지 않고 컴퓨터가 읽는 게 아니라 자바 버추얼 머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워볼 건데 이 자바를 실행한 엔진이 읽을 수 있는 정도로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코드를 해석하기 좋도록 이렇게 변경하는 행위를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요 calc라는 클래스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자바 calc 하면 요게 지금 실행이 됩니다. 누구를? 요 클래스를. 근데 생략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클래스라는 확장자는 이렇게 생략하고 자바 calc 이렇게 헬로랑 1024가 나옵니다. 그렇죠? 1024.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배우게 되면 자바를 요 calc를 재밌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이걸 이제 자바를 열려있는, 자, 닫아버렸나요? 메모장을 닫는 버릇이 있네요. 그렇죠? 자, 다시 열어볼게요. 그렇죠? 자, 연결 프로그 열기에 메모장으로 이렇게 열어서 자, 우리가 이렇게 2를 10번 곱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죠. 자, 비효율적이라서 자바가 나 미리 이렇게 거듭 제곱하는 걸 만들어 놨어. 너가 그거 쓰면 돼. 라고 이렇게 터미널의 시스템처럼, 시스템의 아웃.프린트처럼 만들어 놓은 클래스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메스라고 부르고, 메스의 포우라고 부릅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자, 근데 이렇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클래스인데, 이걸 우리가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클래스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클래스인데 메스는 그냥 쓸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import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import. 제 기억으로는 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java.util에 있는 mess라고 하는 클래스를 쓸 거예요. mess.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치할 때 자바가 설치될 때 기본으로 쓸 수 있는 클래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나 자, 그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중에 메스라는 걸 제공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쓰겠다라는 거예요. 임포트로. 임포트는 뭐다? 이 클래스 내부에서 자, 이 메스라는 클래스를 쓰겠다라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스를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이 calc를 외부에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임포트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public이라고 붙여줘야 돼요. 그럼 이제 이 메스도 안에다가 들여다보면 public class mess라고 써져 있겠죠? 이 메스의 이름도 public class mess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임포트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걸로 어떻게 2를 10번 거듭 제곱할 건데, 자, 이때 우리가 for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 있어요. 시스템에 out.print ln이 될 거고요. 그렇죠? mass.for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함수이기 때문에 꼭 소괄호를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우리가 프린트를 호출할 때도 어떻게 소괄호를 이렇게 썼죠? 마찬가지로 for를 호출할 때도 이렇게 소괄호를 꼭 쓰시고요. 자, 소괄호. 자, 여기서 내가 어떻게 쓰냐면 이때는 이제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는데 쉼표를 이렇게 구분을 지을 거예요. 자, 2를 10번 거듭 제곱해줘. 이 뜻이에요. 그리고 끝에다가 세미콜론을 찍으면 되겠죠. 자, 요것도 1024고 요것도 1024면 좋겠죠.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저장을 한 후에
저장을 한 후에 자 여기서 컴파일하고 실행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자 자바 C로 위로 가게 하면 이제 자, 아까 실행했던 게 나오죠. 위로 가기 해서 컴파일하고 지금 보면 여기 오타가 있다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여기 문제가 있다 그러네요. 아, 랭이다. 죄송해요. util이 아니라 랭. 자, 죄송해요. 임포트 안 해도 되는구나. 아, 랭이면 돼요. 그쵸? 자, 죄송해요. 맞네요. 그쵸? 자, 랭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어요. 자, 죄송해요. util이 아니라, 자, 잠깐 헷갈렸네. 자, 근데 이 랭은요, 랭은 이 시스템에 있는 거랑 같아가지고, 여기 지금 생략해도 돼요. 자, 이렇게 생략해도 되는데, 일단 랭으로 해서 해볼게요. 그쵸? 자, 이것도 이 시스템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어서 생략해도 되는데, 자, 이게 유틸이라고 잘못 생각해버렸네요. 그쵸? 이렇게 하고, 다시 저장하고, 자, 컨트롤 S로 저장하면 되겠죠. 그쵸? 컨트롤 S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임포트, 컴파일. 됐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위로 가기 두 번, 자, 아래로 가기 하니까 나오네요. 자, 아래로 가기 해서 자바의 칼크. 자, 보면 이제 이 친구는 소수점이 나와버리네요. 소수점, 0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그럼 이제 이걸로 또 다른 큰 숫자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 붙여놓고 3을 10번 거듭 제곱하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서 이 클래스라는 거를 써놓으면 내가 2를 10번 곱할 필요 없이 뭔가 미리 해놓을 수 있구나라는 걸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2를 10번 곱할 필요 없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쓰면 되게 편하네. 이제 클래스를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편하게 뭔가를 할 수 있겠다. 그쵸? 인공지능처럼 내가 뭐 시키면 바로 하는 것처럼. 그쵸?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장하고 자, 그 다음에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3을 10번 거듭 제곱한 결과가 뜹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내드린 과제랑 어제 수업 내용을 쭉 한번 복습해 드려 봤고요. 오늘 조금 새로운 걸 배워봤어요. 그렇죠? 뭘 배워봤어요? 여기 public이라는 거죠. public. public을 하면 import를 할 수 있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외부에 있는 것을 import 할 때는 어떻게 import라고 명시하고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math라는 것을 import 하겠다. 자, 근데 이제 랭이라고 하는 패키지는 우리가 이제 안 써놔도 이렇게 패키지가 임포트가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안 써놔도 자, 이렇게 지우면 이거 이제 주석이라고 해서 써져 있지 않는 코드라 그랬죠, 그렇죠? 또는 내가 이렇게 지워도 자, 랭이라는 패키지는 이미 써져 있다. 써져 있어서 매스는 굳이 쓸 필요가 없더라. 제가 헷갈렸어요, 그렇죠? 여기 util이라고 잠시 착각해버렸네요. 자, 저장하고 여기 지금 지워봤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쓰면 이건 지워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실행되지 않는 코드라는 뜻이에요. 실행되지 않는 코드. 자, 그래서 저장하고 다시 자, 컴파일하고 다시 실행해 보면 이렇게 잘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꽤 오랫동안 위로 가기 해로 그 코드를 실행하는 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오래 수업을 하는 동안. 그러면 수업 따라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전에 썼던 코드들은 방향키로 위로 가기를 하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전에 썼던 코드들 아래로 가기를 해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위아래로 가면서 코드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